한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 1승 한다고요? 시즌 전패 상황도 대비해야죠.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1승입니다. 영화 1승은 이겨본 적 없는 감독과 이길 생각 없는 구단주, 이기는 법 모르는 선수들까지 승리의 가능성이 1도 없는 프로 여자 배구단이 1승을 위해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1승 영화 보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이동지 왓챠 PD야? 네. 거기 2개 반 주면서 네. 선수들이 제 몫을 해도 앙상한 전략으로 고전하는 경기처럼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중간에 뭐 경기하는 촬영이라든지 그다음 소재도 뭐 다 적절히 감동 소재도 있고 뭐 재미도 있고 다 있는데 양념이 빠진 듯한 네. 다 재미도 있어 심지어 근데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 네. 약간 청양고추 같은 게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은 뭔가 다른 거 좀 컷하고 빌드업을 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쪽 예상하고 이쪽 예상이 똑같은데 이겨버리잖아요 그냥. 네. 네. 뭐지? 이런 이렇게 한다고? 이런 갑자기 송강호가 그 조정석한테 몇 개 프로그램 배웠다가 갑자기 전술의 천재가 되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누군가 사람을 뽑았거나 만나거나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아쉽다. 여지껏 우리가 영만이 여러 개 했는데 한국 감독들 거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경우는 아쉬움보다는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게 많았다면 여기는 다 좋은데 아쉽다. 이게 네.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나이 먹었나 봐. 나 마지막 경기 이기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아저씨 같다. 촬영한 지 좀 된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송강호 특유의 패턴? 잘 안 되다 잘 되다 이 반복되는 그 송강호의 어떤 패턴인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 잘 됐다가 그 다음 영화 안 되고 이거 말씀하시는 그쵸. 송강호가 약간 그 오르내림이 항상 있잖아요. 뭐. 그쵸. 그 삼식이 삼촌에 같이 했던 감독분이더라고요. 네, 신현식 감독님하고 네. 신현식 감독님이 그 작년에 거미집이라는 각본 쓰셨더라고요. 예, 영화의 각본을 쓰셨어요. 송강호 배우한테 1승하고 거미집 같이 제안을 했고 거기서 맞아요. 이제 근데 인터넷에 나와요. 같이 예. 제안을 했는데 거미집은 다른 분이 감독을 하시게 됐고 네 맞아요. 스케줄이 안 맞았나 그랬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1승 하시게 됐다고. 네네. 영화 자체가 저는 신현식 감독님한테 이런 재주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신인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면도 있지만 나름 신선한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신현식 감독님이라는 영화계에서 오래 머무르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 좀 신선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어요. 그 중반에 1승 할 듯 말 듯한 부분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판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촬영하시는 분이 되게 센스가 있게 찍었다. 되게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보통 스포츠 영화가 막 질 듯 말 듯 이게 되게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 약간 피곤함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가볍게 보는데 약간 스피드는 있고 막 경기하는. 네네. 그래서 뭐 거기 송강호가 약간 잘못 판단해갖고 연장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뭐 이런 것들도 흐름도 좋고 앞에 비해서는 훨씬 뒤에가 훨씬 좋았어요. 영화 뒷부분이 좋았는데 아쉽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 네. 뭐 배우들도 좋았어요. 뭐 나름 선수 출신들도 나와서 되게 생각보다 맞아요. 어색하지 않고 네네. 프로배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프로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재밌겠다. 그래서 약간 그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영화를 처음 볼 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뭔가 기믹이 있어서 설명이 됐으면 조금 더 몰입하기 좋았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처음에 구단주가 막 여기 팀 리베로 좋다니까 막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에 감이 없으니까 나중에 영화 끝나고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오히려 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는데 배구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분이 알면 더 재밌었을 걸. 뭐 이런 그 마지막에 김연경 나오는 건 센스 있고 괜찮았어요. 네네네. 이게 흥국생명을 얘는 모티브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초반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뭐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다큐가 아니다 보니까 관객들이 꼭 배구의 룰을 알아야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사전에 설명적으로 너무 들어갔다면 관객들이 초반부터 너무 좀 피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감독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보라는 부분을 조금 그냥 스킵하면서 유머러스하게 그냥 뭉치고 들어간 느낌이 있긴 해요. 네, 박정민이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혹은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 그 개인의 특성 같은 뭐 사고 뭉치다. 에이스가 다른 팀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개인의 이야기를 좀 더 준 거지 이 선수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한 발자국 더 그쵸.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몇 명 봤는지 모르는데 손익분기점이 인터넷 보니까 한 180만 명 맞아요. 보더라고요. 아쉽게도 지금 이제 IPTV로 넘어갔어요. 곧 있으면 이제 또 OTT도 풀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서 이제 그 IPTV 상황에서는 뭐 BEP를 또 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극장에서는 BEP를 못 넘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소감은 재밌게 봤고 그냥 오히려 재밌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렇죠. 별로였으면 이제 나의 막심일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몰라도 재밌지만 알면 더 재밌는 그런 그쵸, 영화일 것 같아요. 배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기에 김연경 선수도 마지막에 나왔지만 잘 보면 이제 김세진 감독님이죠. 감독도 네, 나오고. 김세진 감독님도 나오고 거기 성유라랑 이진이 역할한 분들도 다 선수 신식 감독님이요. 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찾아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해설위원도 네. 실제 해설위원이고. 해설위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배구 팬들이 보기에는 좀 더 재밌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냥 저분 선수인데 이렇게 정도는 알았으니까 네, 그런 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감은 했고 명장면. 롱테이크 씬이 있었어요. 중후반부에 나온 거죠. 너무 연장이 되네 마네 긴장감 많이 있게. 고민을 하고 찍었구나. 맞아요. 네. 단점이 없으면 장점이 없는 거야라고 해요. 송강호가 재능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그 재능이 없고 처음에 시작도 약간 무능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다는 부분이 선수 때 좀 잘했다 이거 말고는 이 사람이 갑자기 잘하게 되는 뭔가 계기가 너무 없어 보면. 송강호가 인성이 좋고 뭐 이런 거 대비 앞에 삐뚤어진 모습하고 이 뒤에 잘하는 모습하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디님이 보시는 그 장면 저도 좋았어요. 원테이크로 이렇게 쭉 롱테이크로 해가지고 쓰는 그리고 뭐 명대사 그 장면도 좋았고 저는 뭐가 좋았냐면 그 신윤주 배우가 강지숙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특정 습관이 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이용할 거다. 그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그 흔히 쓰는 되게 고전적인 방식인데 좋았어요. 이거 이렇게 속이지.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마지막 말미에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었으면 좀 좋았을 걸. 아쉽다. 네. 베스트 캐스팅 한 명. 덕선이 친구. 유키로 나오는 리베로로 나오는 너무 귀엽죠. 근데 그거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랬더니 왕따였습니다. 그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장면 좋았어요. 그 구단주가 트레이드 하는 거 재벌 거래를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그래 그럴 수 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롱테이크 장면이었어요. 네. 그 스포츠 영화에서 롱테이크 장면은 저는 액션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장면을 얼마나 잘 찍느냐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사실 롱테이크는 정말 어렵잖아요. 찍었었던 그 영화들을 보면 다 좀 잘 찍는 액션을 잘하는 감독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류승환 감독님의 주먹이 운다 같은 경우도 한 라운드짜리 액션 씬이 나오는데 롱테이크 액션 씬이 나오는데 최민식이랑 하는 맞아요. 마지막. 네,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배구의 묘미를 좀 제대로 보여주는 액션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별한 명장면은 아닌데 이 영화에 심파가 딱히 없잖아요. 네, 그게 참 이 영화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한동안 한국 스포츠 영화에 다 무조건 심파 그렇죠. 꼭 넣었는데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누가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진짜 스포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 말씀하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좋게 보면 담백한 거고 안 좋게 보면 심심하게 되는 그 영화의 컨셉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봐서 되게 스포츠 영화인데 그 뭐 심파 이런 거 없이 담백하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 영화인데 머니볼 보면 머니볼도 그렇죠. 좀 담백하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머니볼의 약간 재미 포인트는 이렇게 뭐 좋은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보면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옛날 미국 스포츠 영화도 다 약간 심파가 나오거든요. 러브 스토리가 나오든 그렇죠.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집자기가 들어가는 최루성 저도 없어서 좋았어요. 사실 오히려 이제 오늘 메인
제가 뽑은 첫 번째는 구단주가 한 그 20억 공략. 네. 손익비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티브한 실제 배구팀이 있으니까 흥국생명 기준으로 보면 흥국생명도 시즌권을 팔았더라고요 최근에. 네. 근데 700석인데 가격이 싸요. 뭐 보통 멤버십은 20만 원이고 20명한테 가는 좀 더 비싼 멤버 8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다 팔아봐야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박정민이 시즌권을 얼마나 팔았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700석을 팔았다 그러면 7억이거든요. 네. 근데 20억을 주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권만 갖고만은 해결이 안 될 되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그 구장이 보통 전체 인원이 5, 6천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인원이 네. 경기장에. 네, 네. 근데 지금 뭐 흥국생명 보면 티켓 1년 수익은 이제 과거 기준이긴 한데 10억 정도 나온대요. 한 4,300명 정도 보면 네. 평균적으로. 만약에 4,300개 자리를 다 시즌권 팔았다면 43억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좀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시즌권을 팔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팔았어야 되는데 네. 매진됐다고만 했지 얼마를 팔았지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신권으로 전체를 다 팔기는 어렵죠. 네, 시즌권 갖고는 일단 적자다. 어떻게 네. 하든. 네. 그러면 이제 구단 운영할 때 구단 수익이 대충 뭐 어떤 식으로 보냐면 티켓 파는 거는 한 10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중계권료는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 과거 거 기준으로 50억 이상은 받았대요. 네. 6년에 300억 받았으니까 네. 합치면 60억 벌고 그다음 홍보 효과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홍보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홍보 효과는 거의 흥국생명 같은 경우 100억 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실제 홍보까지 하면은 160억 정도 1년에 수익이 있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건 한 60억 수준이고 거기서 공약으로 20억이 나가면 그래도 이문이 남는다. 근데 하나 간과한 게 있죠. 구단 운영비. 네. 60억 정도 버는데 구단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한 5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20억 공약은 적자죠. 적자다. 네. 그래서 결론은 재벌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안한 거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돈이 없은 것 같은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네.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 20억이 나가면. 그쵸? 20억은 좀 과했군요. 20억은 좀 과했죠. 네. 그 구단주가 재벌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네. 거고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선수들 이제 수비 포지션인데 선수들을 팔아서 5억을 마련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잘 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 연봉이 물론 잘 나가는 선수는 한 8억도 받는데 네. 평균 해보면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네. 선수들. 어,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 팔아서 5억을 받았으면 좀 잘 파는 거네요. 뭐 네. 거기 그 포지션이 보통 뭐 3명, 4명 정도일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1억 이상이니까 평균 이상 가격으로 팔았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딜 했다고 할 때 그 직원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딜을 잘한다. 무료로 선수 데려오고. 네. 재벌의 거래 처음 보죠라는 어.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재벌끼리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도 센스 있게 좀.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박정민도 좀 비싸게 부르긴 했지만 상대가 받을 만하니까 비싸게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능력이 있다. 음, 그래서 결론은 20억 공약은 조금 무리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우승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광고 효과까지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배팅이다. 이게 결론이고 본인이 또 라이브 방송하면서 후원 받잖아요. 박정민, 그러니까 강정원이라는 인물이 이 핑크스톰을 띄우려고 하는 건 이 구단을 잘 키워서 이 구단을 팔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구단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0억을 넣었고 나중에 팔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20억을 투자할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를 좀 생각이 들긴 보면은 하네요. 네. 1승을 못 할 뻔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충분히 홍보 효과로 20억은 써볼 만하다. 왜냐면 이렇게 조건이 돼야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 조건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결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 이걸 배리어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이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는 넉인이라고 부르고 조건이 돼서 효력이 상실하는 건 넉아웃 이렇게 하는데 네. 요거가 어디 쓰이냐면 혹시 두 분 뭐 은행 갔을 때 ELS 상품이라고 추천받아 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ELS 상품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넉인, 넉아웃이라는 조건이 있고 보통은 조건이 뭐 낮은 가격, 높은 가격이 있고 요 사이에서 가격이 있으면 조금 고비율의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인데 요게 그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문제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손실이 있고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통은 채권에 다 투자를 해놓고 채권 이자만큼 고위험 투자를 할 때는 원금이 보전이 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이 작겠죠. 네. 왜냐면 대부분 채권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전한 부분을 비율을 줄이고 베팅을 하는 걸 키우면 이제 고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수익을 노리면 당연히 원금 손실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ELS 상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몇몇 이제 좀 안 좋은 상품을 팔았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도 이쪽 일을 하는데 은행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상품을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상품이 별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이걸 팔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구조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만약 ELS 거래하시려면 증권사 지점에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사실 상품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야 그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국내는 약간 규제가 어느 정도 강한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 미국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좀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그리고 핵심은 그겁니다. 큰 수익이 나는 걸 노리시면 원금 초과 손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사에 나는 뭐 라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위험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투자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거기서 오는 손실은 본 투자자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유의해서 그렇죠.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뭐 옵션 하면 뭐 다들 엄청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네. 옵션 구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증권사들도 모르는 직원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뭐 조건이 되면 뭔가 나한테 유불리가 생긴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찍은 것 중에 덤머니 할 때도 네. 약간 옵션 얘기가 좀 있거든요. 거기 음. 로빈훗이 거래 못하게 할 때 옵션 주식 옵션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덤머니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인터넷 보시면은 요새 제로디티라고 미국에서 만기날 그런 구조화된 옵션 거래 이런 게 진짜 유행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옵션을 되게 위험하게 한국인들 투자를 했는데 좀 세월이 바뀌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방식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배구를 선택했을까? 어, 라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약간. 네. 배구라는 종목을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 국민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소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그 잘 모르지만 열악하지만 그런 짜릿한 희열감이 있는 그 국가대표 같은 스키점프 같은 종목도 있을 텐데 이게 영화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희열이 강렬할까라는 생각도 잘 좀 이렇게 물음표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 배구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제 촬영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일단 배구 말고 야구, 축구는 너무 많고 네. 그런 스포츠가 아닌 걸 고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의외로 제가 이제 뭐 스포츠 이렇게 막 찾아보지는 않는 스타일이긴 네. 한데 배구가 인기 많더라고요. 친한 동생도 그 야구 좋아하는데 겨울에 지금 배구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배구를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약간 또 개성이 있잖아요. 여자 배구 유명한 김연경 선수도 있지만 여자 배구 선수들이 좀 이렇게 외모도 잘 꾸미고 약간 스타성이 있다? 그런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은행권들이 하잖아요. 배구. 맞아요. 네. 네. 은퇴한 선수들이 은행의 지점에 일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요? 네. 네.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 선수랑 대화도 할 겸 그 은행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몇몇 은행들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뭐 상품에 대해서는 배우면 되니까 선수 네. 출신도 네. 은행은 또 어렵지 않은 상품이 또 많잖아요. 예금 같은 거. 그리고 이왕 예금 가입하는데 사람 보고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한테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분이 어디서 일한다 그러면 오. 팬이면은 거기 지점에 거래를 할 것 같은 거죠. 어. 그래서 그분이 뭐 엄청 장기 근속을 하진 않는데요, 대부분. 네. 근데 잠깐 뭐 그러니까 선수 메인으로 막 스타 되시지 않는데 그래도 출전해서 얼굴을 좀 알리면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도 조금 있대요. 선택지가 주어진대요. 네네네. 잠깐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그럼 몇 년 또 직원을 월급도 받고 그런 사회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더라고요. 선수. 그래서 이런 거는 효과가 있겠다. 네. 저 같아도 배구 좋아했는데 그 선수가 거기 일하고 있다 그러면 사인도 받을 겸 그 네. 지점에 가서 거래하는 거죠. 뭐
딱 특정 은행만 쓰는 거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다 금융권이잖아요. 뭐 생명, 맞아요, 은행 맞아요. 이런 데가 네. 많잖아요. 네. 배구 후원사에. 그럼 저는 배구를 선택한 이유 빠르잖아요. 네. 점수가 빨리빨리잖아요. 응. 영화 소재는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촬영하기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는 계속 이동하면 찍어야 되고 배구는 약간 가깝게 잡으면서 세팅된 거 아까 액션 합처럼 네. 셋을 맞춰놓고 찍기 좀 좋았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세트장 구하기는 좀 축구보다는 용이했을 것 그랬을 것 같긴 같아요. 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조금 뭔가 영화적으로 좀 놓기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그래 뭐 이렇게 약간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배구가 네. 사실은. 네. 이제 저희 범님 저랑 이제 2년 가까이 하죠. 네. 연수를 2년 네. 가까이 저랑 영머니 했는데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는 이제 영머니 하차하고 해서 네. 좋은 영전하시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좀 간단히 소감 한마디 네.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너무 재미있었고 사랑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빠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제 영화를 이제 저는 이제 꾸준히 보고 제가 이 카메라 밖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물심양면 도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영상 항상 챙겨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했는데 너무 사실 재밌었고 네, 이제 막 또 사실 최근에 저희가 좀 더 방향도 잘 잡고 재밌었거든요. 그래 아쉽긴 해요. 하차하시게 돼서. 네,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모르죠. 또 목소리만 녹음한 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몸만 출연하지 않을 뿐이지. 하여튼 아쉽고 그 시청해주신 분들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긴 해요. 네.